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거. 이전 신고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그래서 가령 원주에서 횡성군으로 옮겼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다. 지금 우리 여기 칠판에도 3가지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입니다. 등록대장, 그리고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송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18번 맨 밑에. 우리 교과서는 102페이지 맨 밑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옮겨봐야 소용없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거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게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고요. 등록증 재교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원칙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원주시에 본사가 있고요, 횡성군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횡성군에 있는 분사무소를 춘천시로 옮기는 경우, 분사무소를 춘천으로 옮기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전부 다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103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게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우리 교재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 해놓고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거는 삭제입니다. 삭제. 그냥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입니다.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협상 가능함을 알리라고 돼 있었어요. 손님한테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부 다 깎아달라고 하겠죠? 그럼 또 얼마 깎아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80만 원만 드릴게요 하면은 골치 아프다고요. 또 더 깎아달라, 80만 원 받는다 하면 또 더 깎아달라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협상 가능함을 고지해야 된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설됐습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법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8천만 원 넘으면 일반 가세 사업자인데요, 8천만 원 넘으면 일반 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일반 가세 사업자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돼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원 더 받아도 됩니다. 간이가세 사업자이면서 10% 받으면 안 되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입법 예고된 걸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을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물론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은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주식회사 이런 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현대부동산, 뭐 이 편한 세상 부동산, 그 아파트 이름 많이 적잖아요. 앞에 힐스테이트, 뭐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은 달아도 되고 간판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다만 간판을 설치한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 지금 지나다니다가 간판 보니까요, 성명 다 표기되어 있는데 허가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부 다 표기되어 있죠. 전화번호. 그 시험에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전화번호 적으라는 규정 없습니다. 법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하려고 적는 거지 간판에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는 규정 없다고요.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성명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중개사물 표시광고인데요. 표시광고 하려면은 옛날에는 표시광고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충격받은 게, 가게 문 닫혀 있는데 셔터 내려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적혔냐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제가 전화해 봤어요. 전화하면 누가 받을까요? 건물주, 주인이 받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는다. 둘 중에 한 명인데 답은? 제가 해본 건 전부 100% 개업공개사가 받더라고요. 제가 그 개업공개사가 받으면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올 줄 알고 좋아했는데 개업공개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실망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임대문의 이렇게만 적지 말고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뭘 5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5가지.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3번에 맨 밑에 보면 성명, 소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소연. 소연이 있어요? 소연이에요? 성명 혹시? 아니라고.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는 적어야 된다고. 그냥 임대문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성명, 소연 등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프린터 25번에 맨 밑에 있네요. 25번 맨 밑에 소면 종가형 25번 맨 밑에 프린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해야 됩니다. 5개를. 그리고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그게 뭐냐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 18가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매물 올리려면 이걸 다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사용승인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총사방, 개개, 입주관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을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블로그에다가, 개인 블로그에다가 매물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물을 삭제를 안 했어요.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다고, 민원을 넣었다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답니다. 그 저한테 막 항의하더라고. 그 개인 블로그에 있는 것까지 그냥 거기 매물을 안 내리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래 완료 이런 걸 적었대요. 적어놓기는 거래 완료됨 이런 걸 적어놨는데도 매물 올렸다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됐대요. 그러니까 거래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바로 삭제해야 돼요. 허위 매물이잖아요. 거래되고 없는데 올라가 있는 건 허위 매물이에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주로 제가 아는 분 하는 데는 보면 원룸 같은 거 20만 원짜리 월세 있다고 올려놨어요. 전화해보면 진짜 20만 원짜리 있습니까? 하면 대학교 앞에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가보니까 제가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50만 원, 40만 원짜리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 시켰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양가로 1번. 오늘 이거 프린터 안 받으셨어요? 이 그림 있는 거 받았죠? 프린터? 그 칠판에 있는 게 프린터 내드렸다고요? 자, 모니터링이라는 게 뭡니까? 모니터링.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거,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잖아요. 모니터링, 그 컴퓨터가 되겠죠. 주로 그 인터넷에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의심스러운 거, 다른 데는 다 월세 40, 50인데 20만 원짜리 있다.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진짜 그 매물이 있는지. 모니터링이 감시, 감독 뭐 이런 의미입니다. 관찰 이런 의미죠.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절차인데요.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니터링 수탁기관, 모니터링은 원래 국토부 장관이 109페이지 맨 밑에 모니터링 주체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인데 11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 공공기관, 동그라미 니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동그라미 디귿,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리얼,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기관입니다.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하려면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서는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제출한 후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죠. 1분기가. 그래서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그 시험에 나온다면 30일, 15일, 10일 이런 숫자들이 시험에 바꿔가지고 낼 수 있겠죠. 자, 모니터링 수탁기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자, 다음은 업무 지역입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16회 때 출제되고 시험에 안 나왔죠?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16회, 즉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부칙개공을 옛날에 중개인을 부칙개공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부칙개공. 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고요. 부칙개공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16회 때 나오고 16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부칙개공은 이런 법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자, 114페이지, 113페이지 그 메뉴에 보니까 4절 겸업해가지고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에 있습니다. (114페이지) 교과서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이 법인의 겸업자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의 큰 법인하고 우리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하고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돈 되는 거는 못하고 임대 관리대행인데 제가 관리대행 해보니까 10,000원 정도 주더라고요. 다가구 방 19개짜리 관리대행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아요. 돈 안 된다고요? 근데 임대업을 하면 한 건에 40-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외국 법인은 자본금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큰 회사라면.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대행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1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교과서는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상 X, 창업을 하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택지 분양대행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득할성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동그라미 6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그라미 6번입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이런 거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 그래서 분양대행하고 MGM 받는 거는 0.9%밖에 못 받는다. 이런 거 적용 안 받는다고요. 10% 받아도 됩니다. 이 겸업 제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자격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이 말 바꿔서 냅니다. 고용신고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미리 해야 된다. X라고요. 그만두는데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월급 받고 나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만둔다 말 안 하고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민사 행정상 책임인데 잘못한 직원하고 그 직원을 고용한 사장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책임은 잘못한 직원은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안 받고 절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은 고용되기 전에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까지 121페이지까지 했고요. 123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입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합니다. 가명, 예명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전지현은 본명이 뭡니까? 전지현. 왕지현이죠. 황씨죠. 그 본명을 해야 된다고요. 가명, 예명, 아바타, 태진아, 너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그 7mm는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그 양가로 4번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입니다. 39번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 7일 이내 변경 등록입니다. 124페이지 맨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125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127페이지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가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미반납입니다. 휴업 6개월 한다고 했다가 휴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반납을 못합니다. 따라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3월 초과. 휴업을 한번 하면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임신 또는 출산,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임신, 출산의 경우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있고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도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9페이지 맨 위에 6월 초과 무단 휴업의 경우에는 양가로 2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31페이지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적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대표자는 우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사유 12가지가 있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12개가 있고요. 1등록 1사무소, 중개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있고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해도 된다고요.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도장 찍을 거 미리 등록해야 되는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휴업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 임신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문제.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확인 설명 한 문제 나오고요. 계약사 한 문제,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 2문제 나옵니다. 금지행위 최소 한 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4문제, 중개보수에서 2문제, 6문제, 7, 8문제. 다음 주도 8문제 이상 출제되네요. 첫 주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3문제 정도인데 다음 주도 8문제입니다. 아까 보정 설정 이거 지금 1억, 2억 이게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이런 것도 다음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보신 분 오늘 내드린 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